보통 한국을 백이민족이라 부릅니다. 하얀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1년의 시작을 하얀 떡국을 끓여 먹으며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했습니다. 평온한 기후와 풍년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죠. 최남선은 조선상식 문답에서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은 흰색 음식으로 새해를 시작함으로써 천지만물의 부활 신생을 의미한다는 종교적 뜻이 담긴 것이었다고 썼습니다. 설날 외에도 2월 1일을 머슴날이라 하여 공식적으로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삼았는데 이날에는 정월 대보름에 세웠던 볕가리 떼에서 가져온 쌀로 만든 송편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또한 2월 영등제, 3월 삼진날, 3월 초파일 등 각 시기에 맞는 떡을 만들어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쌀의 민족이라 불리는 것은 밥뿐 아니라 떡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그림의 떡, 누워서 떡 먹기, 떡 본 김에 제사 지는다 등 떡에 관련된 수많은 관용구가 존재하죠.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언제부터 떡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이전, 곧 고조선, 부여, 옥저, 마한 등의 부족국가 시대로 추정됩니다.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1000년경부터 이미 쌀 등 곡물을 경작했고 나달을 갈고 찌는 데 쓰인 갈돌, 갈판, 시루 등의 유물도 발견됐으니까요. 제사상에 떡을 올린 전통을 미뤄볼 때 당시에도 제천의식에 시루떡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떡의 종류가 무려 250여 종에 이른다는 기록도 있죠. 이처럼 떡과 관련된 역사적 이야기는 매우 방대합니다만 현대에도 떡은 한국인의 일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떡볶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됐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떡이 새로운 간식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키위떡, 복분자 설기, 크림떡, 티라미수 떡 등등 다양한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남녀노소를 불문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트렌드라면 지금과 같은 시대라면 당연히 세계에서도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한때 외국인들이 고무 씹는 것 같다며 거부감을 느꼈던 떡이 지금은 대세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먼저 해외 시장에서 한국 떡류의 인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얼마 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는 한국으로부터 무려 9,140만 달러의 떡을 수입해갔습니다. 이는 5년 전 대비 3배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치이자 2023년에 7,780만 달러보다 17.5% 늘었죠.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 37%를 차지했고 네덜란드, 베트남, 일본, 캐나다가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 떡류의 수출을 견인한 것은 아무래도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떡볶이일 겁니다. 작년 12월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펴내는 영어 사전에 한국 문화에서 온 단어 7개가 새로 포함됐는데 새로 추가된 단어는 노래방, 막내, 찌개, 판소리, 달고나, 형, 그리고 떡볶이입니다. 전문가들도 떡볶이에 대한 해외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 수출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파악했는데 K-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코스트코, 월마트, 아마존 등 거대 유통 플랫폼을 통해 떡볶이 밀키트와 즉석 떡 제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예컨대 조스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한국 브랜드가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해 교민사회를 넘어 현지인들에게도 인지도를 높이고 있죠. 유럽 시장에서도 떡 제품 수요가 증가 추세입니다. 실제로 유럽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떡 수출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8배 가까운 급증세입니다. 가령 네덜란드에서는 한국식 디저트 카페들이 떡 디저트를 주제로 인절미 크루아상, 말차 찹쌀떡 등 현지 베이커리와의 협업 메뉴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매콤한 떡볶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떡볶이는 한국에서 직접 수입해가고 있지만 유럽에서 자체 제작한 제품들은 대부분 단맛을 내는 냉동보관 아이스크림류입니다. 찹쌀떡 아이스크림의 형태를 띠고 바닐라, 초콜릿, 망고, 코코넛, 베리류 등 다양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죠. 일례로 영국 모리슨스와 테스코, 프랑스 까르푸 등 여러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자체 제작한 PB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다만 유럽에서 제조된 떡 제품들은 떡의 직역 용어인 라이스 케이크보다는 모찌라는 일본식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권에서는 떡뿐만 아니라 뻥튀기 같은 쌀 질감을 살린 크래커 또한 라이스 케이크로 부르며 프랑스어권, 이탈리아권, 스페인어권인 남유럽 국가에서는 쌀과 계란, 커스터드 크림, 카라멜 혹은 설탕 등을 넣어 만든 케이크나 푸딩 또한 라이스 케이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한류가 가장 활발히 소비되는 곳은 동남아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길거리 음식으로 떡볶이가 자리 잡았고 한국 스타일의 소스를 현지인 입맛에 맞게 변형해 판매 중인 가게가 급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떡볶이에 베트남화가 거센 겁니다. 떡의 성장 배경에는 한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BTS 멤버 지민이 서울의 한 식당에서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SNS로 확산되어 전 세계적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날 구글에서 떡볶이의 검색량이 급증했었는데 문화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하니까요. 이날 지민의 떡볶이 먹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미국에서는 떡볶이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고 특히 MBC의 떡볶이의 점령, 미국이 탐닉하는 다음 메뉴는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추억의 음식 기사는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폭발시켰습니다. 여기에 유명인사들이 떡볶이를 먹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죠. 예컨대 할리우드 배우 캣 데닝스는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 SNS에 게시하며 불타는 입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인기 요리 유튜버 바비씨는 떡볶이 레시피 영상을 올려 279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하며 해외에서도 떡볶이가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줬습니다. 떡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요인으로는 한류를 통한 관심도가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여기에 건강과 웰빙 문화의 확산이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식품 섭취, 생활습관, 식습관 등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죠. 서양에서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감자칩이나 비스킷 등의 스낵에 비해 떡은 칼로리와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이 특징으로 좀 더 건강한 스낵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건강한 식품 구매를 위하여 글루텐 프리의 식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뿐 아니라 떡을 활용한 비건 디저트, 건강 간식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인데요. 물론 떡이라는 음식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중국을 비롯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식문화가 발달했고 중국에도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북공정과 관련된 논란이 생겼죠. 예를 들어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조선족 음식으로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하고 한복, 삼계탕 등 일부 전통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변대 인근은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작은 서울로 불릴 정도로 K-팝이나 한국 문화를 즐기는 장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맵고 붉은 국물의 현대식 떡볶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인 1953년 신당동에서 우연히 만들어져 대중화된 것이니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중국 문화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편 길림성 정부는 지난 2021년 돌솥 비빔밥과 떡 제조법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며 태국 방콕의 한 중국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한복을 차려입고 떡볶이를 중국 동북지역 음식인 양 홍보하는 사례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한중 합작 떡볶이 브랜드를 기획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는 등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인데요. 떡볶이를 비롯해 떡 자체는 아시아 각 지역마다 고유의 형태와 맛을 자랑합니다. 예컨대 중국의 니안가오는 찹쌀을 주재료로 달콤하고 쫀득한 식감을 특징으로 합니다. 일본의 모찌는 말랑한 질감과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한 것으로 유명하며 팥소를 넣거나 구워 먹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바인증은 찹쌀, 돼지고기, 녹두 등을 바나나 잎에 싸서 찐 음식으로 떼시라 불리는 설 명절에 먹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찌고, 치고, 굳히는 등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 떡을 명절, 제사, 일상 간식 등 폭넓은 영역에서 즐깁니다. 인절미, 송편, 백설기 등 수십 종의 전통 떡을 비롯해 떡볶이나 떡국처럼 요리 형태로 발전시킨 사례도 많아 다른 아시아 국가와 구분되는 확고한 음식 문화를 확립했는데요. 떡볶이는 이러한 한국 떡의 다양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한 대표 음식으로 역사적으로 진화해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창출해 왔으며 현재도 그러한 경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할메니얼 트렌드가 MZ세대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떡이 새로운 인기 디저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할메니얼은 할머니와 밀레니얼의 합성어로 전통적 풍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즐기는 문화를 가리킵니다. 예컨대 디저트 브랜드 청년떡집은 전통떡에 현대적 레시피를 가미한 퓨전 스타일로 MZ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아 2021년 대비 약 40%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KB 국민카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디저트 전문점의 신용, 체크카드 매출액과 신규 가맹점 비중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 수 1000개 이상의 디저트 업종 중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떡 한가 부문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렇듯 과거 제사나 명절 음식을 대표하던 떡이 MZ세대 감성과 결합해 국내외에서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은 문화의 힘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양강도 지역 상인 소식통을 인용해 장마당에서 떡볶이, 부대찌개 등 한국에서 생겨난 음식 판매가 전면 중단되었다고 보도할 정도죠. 앞으로 어떤 떡이 탄생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이 해외에서 사랑받게 될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